오늘 인물 비상구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오늘은 그 링 위가 아닌 링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권 내 해석 권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시민 전 의원, 그다음에 뉴스공장 김어준 대표입니다. 두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혹시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어준 씨의 발언이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쵸?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죠.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종합하면 당대표는 김민석을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권리당원들은 견제와 균형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청래 후보 측 3인이 이제 최고위원회 들어간 것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이 많이 그쵸. 화제가 됐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후보의 탈락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진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할 거다. 곧 총선이 있고 자기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지율 빠지는 것 이상의 위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많은 해석을 낳고 있긴 한데요. 저는 이거 듣자마자 이게 반면 고백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최민희 의원도 그렇고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 모두 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 친청이다, 나 반명 아니다를 엄청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들의 승리를 두고 친명을 선언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분들을 강제로 네, 반명 커밍아웃 반명과 친명을 완전히 구분짓는 그 발언이어서 스스로를 지금 반명이라고 고백하는 자기 고백인가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 여전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전당대 끝나자마자 이런 소위 말하는 그 해설 권력이라고 하죠. 본인이 이런저런 해설을 내놓으면서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대 과정에선 살짝 정청래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발을 좀 뺐다가 선거 결과가 생각보다 좀 다르게 나오니까 또 이제 딱 칼을 내미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허남설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해석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시 발휘를 하는 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무리한 상황은 아니죠. 사실 이번에 전대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뭐 아예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이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뭔가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던 후보가 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되게 선방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안 밀렸는데 선호투표제 아니었으면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좀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는 거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사후적으로 자기를 되게 합리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 입증을 좀 했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좀 합리화를 하면서 해석 권력에 대한 욕망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이제 권한을 회복하고 싶겠죠. 근데 사실 이번에 분명히 데미지를 입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발언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의원들이 그 친명 간판다는 게 이제 도움이 되나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돌려서 뉴스공장 나오는 게 자기 정치,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따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를 졌으니까. 그래서 예전같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좀 저는 이렇게 와요. 지금은 대통령 힘이 세고 의외로 정청래 후보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선전한 건 뭐 부동산 뭐 저기 주식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지는 상황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청래 후보 뭐 예를 들어서 김어준 대표 이런 사람들이 약간 힘이 쪼그러들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이제 힘이 빠지면 또 어떻게 뭐를 노릴지 모르죠. 일단 이 양반은 본인이 설계하고 해석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김어준 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작은 순서대로 좀 따라가겠습니다. 우선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 전 의원이 정청래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발언들을 보면 맥락을 보면 돕고 있다. 이런 평가가 뭐 거의 정설이었죠. 근데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이제 패하면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한계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하니까 아까 저는 그냥 평가가 계속 똑같아요. 이게 결국 선거 결과가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니라 가능성을 내가 이 정도 입증했다라는 쪽으로 자꾸 합리화시킬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잠깐 허니문 기간
그러니까 하다못해 야당이 돼도 여당이나 대통령한테 허니문 기간을 갖잖아요. 근데 이건 심지어 당내 선거니까 이 허니문 기간조차 갖지 않고 뭔가 바로 뭐 해석 권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또 비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이제 휴지기를 가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유시민 작가의 목적은 좀 뭐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 특정 후보를 이기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 달성이 뭐 완전히 100%는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다.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쪽에 자꾸 저는 무게를 두고 이 사람은 그 이후의 행보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의아한 게 이런 거였어요. 옛날에는 사실 우리 다 알지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기사를 쓰기가 좀만 비판을 하면 막 거의 뭐 악마화가 되니까 쓴 사람은. 근데 요즘은 쓰고 나면 그 댓글들도 5대5고 반응도 5대5고 5대5도 아니고 사실 비판 여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에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이제 자기가 자기 어떤 존재 가치를 여기서 막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어떤 격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전당대회 전부터 그 당 안팎을 흔들었던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발언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소 취소 모임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제가 미친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뭐 ABC론 유명하죠. 이 얘기도 했었고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는 증축을 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생각했다. 그리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뭐 참혹한 실패로 뭐 규결될 것 이런 말도 했고 그다음에 어물전 썩은 내가 난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분이 만약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빙의해서 본다면 좀 어떤 속내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고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전당대회 혹은 민주당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구나. 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제가 딴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들을 한번 보면서 다르게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유시민 씨에게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전당대회 후반의 흐름이 소위 말해서 그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그 지지자들이 유시민 작가가 이 시점에서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 작가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시글들이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소위 그때 말해서 말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 혹은 아니면 그런 발언권을 의탁을 해가지고 말을 해주기를 계속 바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서 만약에 내가 유시민 씨라면 그런 요구들을 받고 있으면 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동시에 뭔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한번 빙의를 해본 건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내면에 약간 말하고자 하고 비평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좀 생각해보면 그에게 계속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서 좀 스스로는 내가 어떻게 보면 뭔가의 부름에 응답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요건 저의 그냥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뭐 정치인들은 보통 자기들이 다 부르면 응답한다고 생각을 하죠. 도대체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근데 약간 저는 그 말씀에서 약간 그게 궁금해요. 그럼 도대체 지지자들은 왜 그렇게 해석을 갈구하지? 해설을? 전 그 심리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건 약간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딴지 게시판 이번에 주간경에서 다루기도 했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신도 같은 느낌이잖아. 누군가 제사장이 필요하고 누군가 이제 신의 말을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그리고 생각보다 자기들 생각한 것보다 이건 꼭 거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으로서 내가 이거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이게 아닌데 하면은 누군가 나를 좀 정신적으로 위로해줄 그렇죠.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목사님께 달려가듯이. 아니 그건 모두가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뭐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누구나 같은 얘기라고 봐요. 근데 이유진 기자 말한 거 들어보면 딴지 게시판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판세가 안 좋게 굴러가고 특히 뭐 이제 처음에 시작부터 좀 이상했죠. 충청에서 이기고 부산에서 크게 이겼어야 이게 계획대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와서 한마디 해주고 네. 좀 우리한테 좀 어떤 확신을 심어주세요.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 기자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 전체적으로 전당대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시민 작가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저는 뭐 이제 그 측면에서 좀 이제 보는데 어쨌든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 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 편이 아니야. 라는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식에는 뭐 소위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뭐 좀 약간 대표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 민주당 뭐 소위 말하는 코어 지지층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반감 같은 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 그들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 뭐 진짜 코어를 이루는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좀 건너온 사람들을 뭐 지방선거 뭐 이제 재보선 과정에서 좀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 느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대변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거를 하면서 대변하는 건 좋은데 대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을 넘어서 대통령을 향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이재명이든 간에 올드 뭐 민주당이든 간에 그 코어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상징인데 그 상징을 건드리면서 저는 진짜 넘어야 될 안 될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태 초기에 사실 그 여권의 어떤 원로급 인사하고 우연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막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시민 왜 저럴까?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다. 유 작가가 혹시 누군가를 방어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근데 뭐 이게 방어라는 말은 결국 즉슨 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추측까지 할 정도로 이제 막 그런 왜 이렇게 유 작가가 삐딱선을 탈까 이런 얘기들 왜 이렇게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세냐? 그 발언이 세냐 이거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움직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되게 개인적인 동기 같아요. 그냥 유시민 작가가 개인의 어떤 공로를 좀 인정받고 싶은 거. 뭐 내가 이렇게 비평가로서 활동하면서 뭐 MBC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어떤 옹호 발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윤석열을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건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데 그에 걸맞는 예우가 좀 없다. 부족하다. 라는 그런 좀 약간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유시민 작가가 이제 뭐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정계도 은퇴하고 뭐 한때는 뭐 비평가도 은퇴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좀 안타까워. 그래서 진짜 자유인으로 좀 진정하게 살고 싶으면은 비평을 뭐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하는 거 좋거든요. 다시 하는 거 좋은데 그럼 다시 하면은 이제 비평을 할 때 하더라도 그 뭐 예우 같은 거 좀 바라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우가 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오는 어떤 개인적인 불만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되는 느낌이어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렇게 저도 사실 허 지켜봤어요. 기자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하튼 이런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시민 전 의원이 한 발언들이 굉장히 세고 이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 전 의원의 발언들이 전당대회에 어떤 효과를 실제로 미쳤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역효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이게 특히 어떤 의미냐면 호남에서 정치적 이성을 깨웠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특히 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제 라디오 저도 상당히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팀 정청래의 캠페인이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승리를 환기시켰는데 정청래 후보에게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조금도 없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면서 결정적으로 호남 민심이 정권을 흔든다. 팀 정청래 판단의 진원지는 유시민 작가였다. 엔간히 흔들었어야 했는데 필연적 실패의 길 이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호남의 정치성이 발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거고 이게 실현적 필패 같은 아주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그 민주당 정권의 승리를 바라는 지지층 사실 저는 이분들이 코어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코어 지지층들에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약간 각성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봐요. 저는 사실 저희 집안이 호남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옛날에 열린우리당 나갈 때 호남 룻보를 간 적이 있어요. 광주. 그래서 길 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은 그 일이 있었어요. 어떤 미술 선생님을 자꾸 얘기를 했는데 저랑 그때 연배가 저랑 비슷했으니까 당시 한 30쯤. 근데 딱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건을 모르고 있어서 정치부 기자인데도 그래서 기사를 막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할 수가 있느냐. 그때 이제 호남 민심이 좀 돌아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들 정말 장난 아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보면 르포 때문에 몇 번 갔었는데 정말 다 장난 아니야. 정말
그래서 웬만한 정치부 기자들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에도 분명히 전략 투표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또 재밌는 분석도 하나 있었는데 어떤 그 서울신문 칼럼에 보면 그 야당 인사 중에서 뭐 유시민발 민주당 내전이 부럽다, 국민의힘이 수준 낮은 논쟁하잖아요. 뭐 찬탄 반탄 뭐 요새 또 장동혁 대표 맑은 눈에 그 말lun광 하시고 가서 막 태극기 집회 가서 흔들어대시고 이러는데 이게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좀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뭐 꼭 그걸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부러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에 이제 매주 주말마다 나가시고 거기서 또 황교안 그 전 국무총리에게도 좀 세가 밀려가지고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은 계속 윤리위를 회부하면서 뭐 징계 정치, 뭐 공포 정치 이런 거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런 수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민주당 집안 싸움이 좀 더 얘기가 되지 않나. 지금 이것도 우선 약간 밥그릇 싸움 느낌은 나지만 그래도 최소한 노선을 가지고 그쵸. 싸우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그래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코어지식만 봐라 이건 전 종이를 개인적으로 못하는 편인데 그래도 뭐 아무튼 뭔가 놓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밥그릇을 놓고 싸우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봤어요. 그 징계 막 다 하잖아요. 이제 반 장동혁을 근데 정작 이진숙은 징계를 안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숙이 이러다가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빨리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지적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냉소적으로 볼게요. 냉소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뭐 지금 국민의힘은 진짜 한심하죠. 이게 아직도 지금 탄핵에 옛날에 박근혜 탄핵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이후에 정당 이름 뭐죠? 뭐 미래통합당이었나? 아무튼 미래통합당, 뭐 자유한국당. 예. 근데 뭐 이제 탄핵의 강을 못 건넌다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 근처를 볼 생각도 안 해요. 갈 생각도 안 하거든요. 안 해도 지금. 자기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뭐 찬탄이다 반탄이다 해서 싸운다고 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보면은 찬탄이든 반탄이든 다 명분에 불과하고 당권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냉소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뭐 A가 잡을 거냐 B가 잡을 거냐 C가 잡을 거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고. 근데 그거를 뭐. 약간 그래도 뭐라도 그럴듯한 걸 내걸고 싸우지. 그럴듯한 거 내걸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걸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심한 원인이 거죠. 뭡니까? 네. 바로 부동산 뭐 부동산 이런 뭐 얘기 나오는 주식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갖고 지금 민주당이 싸워야 되냐면은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컨대 그 지방선거 때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가지고 뭘 내걸었냐면은 착착 개발. 이런 거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 잘 열심히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강남도 빨리 해주고 노원도 빨리 해주고 빨리 해주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막 민주당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세훈이 하고자 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막 시비를 걸어댑니다. 막 시비를 걸어대요. 저거 이주 수요가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전월세난을 막 심화시킬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8.14 부동산 대책 나왔잖아요. 거기 또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갑자기 또 엄청 많이 또 풀어줬어요. 그래서 활성화 막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부도 그렇고 이 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이지? 이것이 도대체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지금 이거를 빨리 정립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진짜 시급한 과제고 이것으로 지금 뭐 지지율 그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을 빨리 제거를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되게 좋은 지적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민주당 분들은 허남설 기자의 이 말씀 듣고 한번 당해서 심각하게 좀 논의를 갖는. 그러니까 아니 주변 사람들 다 물어보면 지지를 거둔 사람들은 똑같이 부동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진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상하게도 집값이 제일 안정적일 때가 이명박 정권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때 투기도 해본 놈이 한다. 맨날 그 위장점이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은 참 손을 대면 될수록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집권 여당이라면 이 문제를 분명히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허남설 기자의 말이었고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재밌게 들은 건 이런 거였어요. 저기 최근에 이제 어느 방송에서 보고 재밌어서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쇼츠 정치 있잖아요. 쇼츠. 네네. 쇼츠.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는 쇼츠 전당대회였다. 그래가지고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최욱 매불쇼 가서 2시간을 주구장창 봐야 되잖아요. 내가 찾아가고. 네네. 그런데 쇼츠는 알아서 편집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막
10초, 20초. 뭐 우리 하는 말도 막 쇼츠 떠다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만드는 사람이 약간 주관이 들어가거나 뭐 말로 한마디 덧붙이면서 하는데 이 쇼츠가 엄청나게 좀 영향력을 행사했다. 맞아요. 근데 네네. 이 쇼츠들이 어떤 쇼츠들이 많았냐면 뭐 몇 가지 예도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로 김민석의 우호적이고 정청래한테 좀 비판적인, 유시민의 비판적인 이런 쇼츠들이 많았는데 몇 가지 있어요. 이것들의 그 조회수와 파괴력이 7월 한 달 보니까 매불쇼나 저기 뭐야 그 뉴스공장보다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쇼츠가 뭐가 있냐면은 좀 이제 감각적이잖아. 네, 확 맞아요. 꽂히고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가 좀 약간 최욱과 김모준의 영향력을 깎아먹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좀 재밌었다. 그렇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렇게 쇼츠만 놓고 보면 김호준하고 유시민이 누가 더 불리한가 이렇게 보면 그건 유시민이 불리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말이 맥락이 있고 좀 논리가 길잖아. 그래서 이제 쇼폼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시민은 좀 어렵고 김호준은 뭐 뉴스공장 영역이라는 게 조금 줄기는 하지만 이 문장도 강하고 공격적인 표현, 뭐 이제 즉각적 반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쇼츠로 만들기 편하다. 그래서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로서 기사거리 일제 기사 공장을 기사 컨텐츠를 주면 유튜브 권력들이 그걸 받아다가 자기들이 2차 해석자로 나왔잖아. 근데 이제 그 위에 3차 해석자가 나와서 유튜브에 출연한 사람들 발언들 다 갖다가 그쵸. 맥락을 비틀기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 넣기도 하고 하면 사람들은 요새 사람들이 쇼츠 제일 많이 보잖아요. 각각 편하니까. 그래서 나도 쇼츠로 이유진 기자 만나요. 저 국장과 선배도 쇼츠로 봤었습니다. 나는 네.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새로운 지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